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7월 27일 화요일 밤 9시 35분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어젯밤 미국 같은 경우는 분위기가 좋았다는 걸 일단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미국 같은 경우는 신고가 랠리 중이고 어떤 저항을 의식하는 모습도 없고 어젯밤에도 상승폭은 적었지만 잘 올라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강해요. 미국은 강한데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전반적인 흐름은 6월 FOMC 이후부터 미국과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가 디커플링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지금도 그 흐름이 끝난 것 같지는 않아요. 아무튼 이런 걸 머릿속에 일단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깔아놓고 오늘도 중국 중화권 증시가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4% 가까이 이렇게 급락을 했는데요. 어제에 이어서 2거래일 연속이죠. 그래서 일단 이 중화권 증시의 급락에 관련돼서 먼저 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는 이 중화권 증시의 급락 이거 어떻게 볼 거냐, 제 생각에 아직은 찻잔 속의 태풍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요 이 중화권 증시의 급락이 물론 정도는 좀 커요. 지난 2거래일 동안 많이 빠지긴 많이 빠졌는데요, 이게 아직까지 전 세계 다른 나라로 전이가 되고 있지는 않아요. 가만히 보면은요. 네. 미국도 어제 강했고 물론 유럽은 지금 현재 0.5%, 0.7% 이 정도 빠지고 있어요. 빠지고 있긴 한데 근데 사실 이게 중국 때문에 빠졌다라고 하기는 조금 좀 애매할 것 같습니다. FOMC 회의 앞두었기 때문에 어떤 뭐 FOMC 통화정책, 미국 통화정책 관련된 불확실성이나 정고점, 뭐 매물 저항 이런 걸로 인해서 일단 뭐 빠지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지, 이게 중국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서 뭐 0.7에서 뭐 0.8% 빠진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오늘도 중국이 빠졌는데 어제와 하락의 재료는 똑같단 말이죠. 대략적으로 한번 내용을 좀 살펴보자면은 이런 내용들이 써 있어요. 반복된 규제 불확실성이 본토에는 차익 실현 빌미 어쩌고 저쩌고 써 있죠. 또 그리고 뭐 홍콩발 투매가 본토까지 확산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장 같은 경우는 이 중국 공산당의 어떤 규제 불확실성, 어제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뭐 교육 정책이 어쩌고 저쩌고, 뭐 IT 대기업들의 정책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이야기들 했잖아요. 결과적으로 지금 중국 2거래일 동안 빠지고 있는 거는 중국 공산당의 어떤 정책 때문에 빠지는 거다라는 게 일단 아직까지 그 시장의 전반적인 일단 해석인 것 같아요. 지금 중국 급락에 대한, 중화권 증시 급락에 대한 그런 설명인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런 수급적인 원인들이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재료도 그렇잖아요. 지금 나오는 이런 재료들이 중국 공산당 발 재료인 거지, 이게 뭐 어떤 미국 FOMC라든가 그런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슈는 아니니까 일단 재료가 이런 것들, 또 그리고 뭐 전 세계 주식시장의 반응들, 중국만 많이 빠진다, 다른 나라들은 뭐 비교적 선방하고 있다, 미국은 강하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아무튼 중국 2거래일 동안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아직 그 중화권 내에서만 위기가 있다, 이거를 가지고 아직까지 크게 부풀려서 해석을 하기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 아직까지는 중화권 증시만의 어떤 찻잔 속의 태풍이다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는 있어요. 문제는 우리는 좀 이제 억울할 수 있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이게 그 중화권 증시에 지금 강하게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한국이 어디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까? 사실 요즘 생각해보면 신고가 랠리를 하는 미국을 따라가느냐? 그건 아니죠. 한국이 미국은 못 따라가고 있잖아요. 요즘 누굴 따라가고 있습니까? 요즘 중국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입장에서는 중화권으로 같이 분류가 되는 게 좀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현실적으로 지금 금융시장에서는 한국은 일단은 중화권 증시로 분류가 돼갖고 2거래일 연속으로 그 악영향을 좀 다이렉트로 받고 있다. 이런 점, 이게 일단 중요한 점일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은 어쨌든 이건 이제 중국 본토 증시, 중국 증시에 관련된 문제겠죠. 이게 아무튼 2거래일 동안 이렇게 급락을 함으로 인해서 뭐 일단은 아래쪽으로는 모르겠는데 위쪽으로는 일단은 어떤 저항을 확인했다라고는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죠? 뭐 이런 상황에서 어디 뭐 중요한 자리 넥라인을 뭐 붕괴시켰다, 아직 그런 건 아니에요. 상해종합이 물론 중요한 라인들 일부 뭐 몇 개 깨긴 깼는데요. 뭐 이런 자리들 깨긴 깼는데,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아직까지 뭐 박스권 이런 거기 때문에 사실 뭐 중화권 증시가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큰 위기다. 아직까지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은 다만 지난 2거래일 동안 3거래일 동안 이렇게 급락을 하면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야 이거 고점이 저항이 많이 누적됐다. 위쪽에서 여기 뭐 그리고 여기 이런 자리, 여기 이런 자리들, 이런 자리들이 이제 무거운 저항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구나. 하락의 기울기가 조금씩 가팔라지고 있구나. 고점들이 내려오는, 고점이 낮아지는 속도가, 고점이 낮아지는 기울기가 좀 가팔라지고 있구나. 아, 이거 향후 중국 증시 이거 좋지는 않겠구나. 이거 앞으로 중국 증시가 가기 위해서 넘어야 될 고점들이 너무나 많아졌다. 위쪽으로 제한적일 것이다. 이 정도 생각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화권 증시가 하여튼 그래서 2거래일 연속으로 급락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해석 뭐 아직까지는 뭐 이게 뭐 중국발 금융위기가 시작된다 아직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조금 무리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로 전이가 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총정리해서 이야기해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뭐 그래요. 전 세계적으로 아직 전이가 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찻잔 속의 태풍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문제는 이제 그 중국 본토 주식시장 자체는 이제 상방으로 많이 좀 제한이 되지 않겠냐. 최소한 아직 중요한 지지선을 깨고 막 추세를 완전 붕괴시킨 건 아니니까 중국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이제 상방으로 많이 제한됐다. 이 정도 이야기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이 정도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리고 중국의 영향을 받는 한국이 굉장히 안 좋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드릴 수가 있겠고요. 홍콩 같은 경우는 뭐 맛이 갔죠. 홍콩 같은 경우는 이거 맛이 갔습니다. 뭐 저는 이런 부분에 관해서 잘은 모르겠지만 홍콩 하면은 우리가 그 ELS 같은 거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런 파생 상품들 그런 것들이 또 그 무슨 문제가 돼가지고 또 어떤 뭐 투매나 뭐 펀드런 이런 거를 촉매시킬 그런 걸 유발시킬 가능성도 있긴 있습니다. 특히 그 홍콩 증시와 관련돼서 뭐 ELD, 뭐 ELS 이런 거 판매한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좀 주의해서 보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홍콩 증시 하락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펀드 매도 물량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올 수 있긴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조금 우리가 신경 써서 보긴 봐야 되겠다. 홍콩은 뭐 하여튼 죽었습니다. 홍콩은 맛이 갔죠. 홍콩은 뭐 맛이 가 있는 상태고요. 이런 생각도 해보긴 해야 돼요. 지금 요즘에 중국이 아무튼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 이거 이렇게 단기적으로 많이 빠져버리면 또 이거 반등 올라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요. 저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야 이게 어쨌든 시세가 오래 가려면은 약한 불로 천천히 요리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오래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그죠? 이거는 결코 약한 불이 아니에요. 이건 분명히 센 불입니다. 센 불이고 냄비 빵꾸, 뭐 냄비에 빵꾸 난다 이런 표현을 또 쓸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아무튼 이런 자리에서 이런 장대 음봉은 어쨌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지나치게 센 불 이런 것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것까지는 아직까지는 뭐 괜찮다라고 보긴 봐요. 뭐 이런 걸로 뭐 2거래일 동안 급락을 했기 때문에 중국의 하락 포지션 힘이 다 했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하여튼 어떤 고점을 만들어내는 그런 신호들을 보여준 거다라고만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단기적으로는 좀 과하죠. 하루 이틀 이렇게 뭐 하루 이틀 3일만 보면 정말 좀 과하긴 과한데요. 아무튼 큰 그림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환율이 그죠? 지금 위안화 환율이 여기쯤 와 있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6.9, 7.0 이런 데 와 있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보시면 6.3에서 반등을 하기 시작했고 추세 전환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중국 증시가 지난 2, 3거래일 동안 좀 많이 빠져갖고 야 이것도 이제 또 추세적으로 또 반등 올라오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거를 저렇게 빠져갖고 또 앞으로 대세 상승으로 이어지면 어떡하지 뭐 그러실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환율을 보면은 개인적으로 어제 오늘의 저런 급락은 어떤 아무튼 시작을 하는 첫 장대 음봉 뭐 이런 것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긴 합니다. 왜냐면은 이제서야 이렇게 원화가 강세가 됐던 게 이제서야 좀 원화가 약세가 좀 전환되려고 하는 와중에 이제서야 장대 항공 하나씩 나오고 있거든요. 환율에서 아직 제대로 추세 전환 되지도 않았고 이제서야 환율은 이제 위안화 약세로 가려고 시동을 거는 단계이거든요. 시동을 거는 단계에서 증시에 이제 장대 음봉이 한두 개 떨어진 것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슬슬 시동을 거는 거다라고 보는 게 좀 맞긴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보시면은 그 제가 말씀드렸던 그 어떤 좁은 박스권 매물 소화하고 있네요, 그런 이야기 드렸는데, 오늘 이거를 연속으로 급락하니까 이렇게 딱 머리 뚫고 나오지 않습니까? 머리가 딱 벌써 뚫고 나오죠, 저항을요. 물론 아직 어떤 완전한 추세 전환까지는 아직 한참 멀었긴 멀었습니다만은, 아무튼 저런 식으로 이 중화권 증시의 급락이 분명히 의미는 있다라고 봅니다. 어떤 그 하락 추세로의 시작, 뭐 전환 가능성을 높이는 뭐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봐요. 환율도 이제서야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동을 걸고 있다. 환율 쪽에선 전혀 과한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죠. 네. 어쨌든 환율하고 주식시장은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환율이 이런 모습이면 앞으로 갈 길이 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한국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 중화권 증시, 금융시장에서 좀 중화권 증시 이런 쪽으로 좀 분류가 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하여튼 영향을 좀 받긴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생각은 해보셔야 되겠죠. MSCI 맞죠? 네. MSCI 이머징 지수에 중국 비중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이 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쉽게 말해서 한국 코스피에서 삼성전자가 많이 빠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MSCI 지수, MSCI 이머징에서 중국 비중이 이렇게 큰데, 중국 풍선이 지난 이틀 동안에 돈이 많이 빠져나가 버렸잖아요, 중국에서. 그럼 MSCI 이머징 전체에서도 돈이 좀 빠져나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국이 MSCI 이머징에서 사이즈가 두 번째니까 한국에서도 자금 유출이, 그죠? 패시브 자금들이 좀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긴 있다. 하여튼 중화권 증시가 급락하는 거는 코스피에 좋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어쨌든. 그 와중에 미국하고 우리가 커플링 되고 있냐? 그것도 아니죠. 달러 강세, 뭐 테이퍼링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미국과는 일찌감치 디커플링 되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는 중국하고 그나마 커플링 되고 있는데, 중국이 좋지 않다면 한국도 좋지는 않겠죠, 그죠? 예. 일단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중화권 증시 얘기를 굉장히 좀 오래 하긴 했네요. 아무튼 뭐 이런 모습들 나오고 있고요. 아무튼 뭐 지금 일어나는 이런 일들은 일단 어디까지나 뭐 약간 색안경을 끼고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긴 합니다. 내일 밤에, 이제 오늘은 아니고 내일 밤에 FOMC 회의가 있죠. 그리고 그 결과가 목요일 날 한국이라든가 중국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움직임들에 대해서는 일단 좀 제한적으로 좀 해석을 하고 있긴 합니다. 아무튼 전 세계 금융시장의 대장은 미국이거든요. 중국이나 한국이 아니고 미국이 대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통화정책 회의를 앞두고 움직이는 것들이 무슨 그렇게 큰 의미가 무슨 그런 큰 의미가 있겠냐라는 생각 정도 해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국 증시는 이거래일 동안 급락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좀 고점을 인식했다라고 보는 게 맞긴 맞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이야기를 드렸고, 참고로 오늘뿐만이 아니죠.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어쨌든 계속 그 뭐 부동산 뭐 이런 애들이 계속 안 좋다라고 하긴 합니다. 제가 뭐 구체적으로 뭐 몇몇 종목을 찾아보진 않았는데, 아무튼 이렇게 그 증권사들에서 부동산 투매가 뭐 나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일단 뭔가 시장이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죠? 중국 부동산 관련된 부분 잘 아시는 분들은 좀 그런 지표들 잘 아시는 거 있으면 그런 것들 좀 잘 확인을 해 보세요. 만약에 이제 중국이 뭐 무슨 일이 생긴다라고 하면 뭐 부동산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전 개인적으로 높다라고 봅니다. 뭐 지금 당장 터지고 그럴 건 아닌 것 같고, 아직 위안화 환율이 이제서야 좀 약세로 추세 전환을 하냐 마냐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 정도 단계니까, 약세 전환 시도 중이니까요. 아직까지 뭐 중국발 위기 이런 이야기 하는 건 이른데, 아무튼간 중국 증시 최소한 이제 앞으로 상방으로는 좀 제한적이지 않겠느냐, 요 정도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장 이야기 좀 할게요. 아유, 중국장 이야기를 14분을 떠들고 있네요. 자, 아무튼 한국장 같은 경우 그 중국장의 영향을 받아서 갭상승 음봉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이런 모습들이 상방에 좋지 않겠죠. 예. 아래쪽으로 자꾸 매물들이 쌓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계속 이제 반등시 매도라고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반등시 매도 전략 아직까지 계속 유효한 거고, 다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나 오늘이나 둘 다 일단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었어요. 저는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7월 22일 요날 급반등 나올 때 요날 좀 많이 매수하고, 그 다음에 일단 계속 구경만 하고 있는데, 숏을 이날 매수하고 계속 구경만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뭐 여러분들 취향에 따라서 저는 뭐 그렇게 한다라는 거니까 다들 뭐 계좌에 뭐 숏이 얼마나 들어있고 현금이 얼마나 들어있고 무슨 종목이 얼마나 들어있고 제가 모르니까 뭐 일관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말씀은 못 드리고, 하여튼 그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지금 그 이 천천히 뭔가 진행 중인 것 같긴 하거든요. 뭔가 천천히. 이게 원래 숏이라는 게 엄청 빨리 진행되는데 보통은 스피드가 엄청 빠른데, 이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사람 진백에 사람 그 정신적으로 힘들게 피곤하게 느릿느릿하게 뭔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쨌든 지금 보시면 전 7월 2일부터 숏 매집 이런 이야기를 드리긴 드렸는데 굉장히 오랜 기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그 사이에 또 그리고 이벤트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흐름들이 빠르지도 않고 느리고 이벤트도 앞두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튼 여러분들이 그 마음이 굉장히 급해질 수가 있는데, 그럴 때 현금 비중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에요. 최대한 좀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FOMC 회의 이후에 미국이 급등해 갖고 한국도 괜히 급등할 수 있잖아요. 물론 지가 한국이 여기서 갭상승 많이 해봐야 그래봐야 큰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되지만 중국장도 상승 제한적이고 뭐 환율도 그러니까, 아무튼 무슨 일이든 생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일단 현금을 조금 좀 아껴서 조금씩 잘 좀 집행해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흐름이 아무튼 이 막 속 시원하게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건 아니라서 모르죠. 또 오늘 밤에 미국이 올라가지고 내일도 또 뭔가 사람 또 피곤하게 할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현금 좀 갖고 있으면 마음이 좀 편하긴 하니까요. 그 현금 관리를 좀 잘 하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드리고요. 아무튼 뭐 확신 있으신 분들은 몰빵으로 붙잡고 계속 갖고 가시면 되죠, 그죠? 제가 뭐 확신이 없다 이런 건 아닌데, 요즘뿐만이 아니고 몇 달 동안 워낙 뒤통수를 많이 맞다 보니까 확신은 있는데, 저는 어쨌든 무슨 일이 생기겠다라는 확신은 있는데, 근데 아무튼 주식시장 자체의 움직임이 이게 당장 가지는 않을 것 같으니 좀 천천히 접근하자 뭐 요런 입장 정도로 좀 바뀌긴 바뀐 거죠.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좀 천천히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대로라면 일단은 뭐 상방은 텄어요, 그죠? 상방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지고 있고, 오히려 하여튼 급락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이 충분히 어떤 한국 시장 같은 경우 충분히 위쪽에서 좀 매도의 에너지가 좀 쌓인 것 같긴 하고요. 미국에서 특별한 일만 없으면은 이거 하여튼 뭐 급락도 충분히 가능한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제 생각엔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지금 그 7월 6일 날 고점 하나 만들었고요. 그리고 7월 15일 날쯤에 436 부근에서 고점 하나 만들었고, 그리고 어제하고 이틀 전에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지난주 금요일, 이번 주 월요일 정도쯤에 여기 433 부근에도 지금 고점을 하나 만든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진 거에 대한 반등은 436에서 끝난 것 같고, 436에서 일단 425 정도까지 빠지다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 반등은 433 부근에서 끝났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지금 들고 있네요, 그죠? 이런 모습들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옵션 시장에서 그죠, 움직임들이 차트 어디 갔지? 이따가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 콜옵션들이 보시면 계속 매도를 얻어맞고 있고요. 풋옵션들은 계속 양봉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하락 마감이긴 한데요. 굉장히 지금 이 콜옵션들 모양이 싸합니다. 언제든지 콜옵션 비명 행사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콜옵션 개박살을 날 수 있는 상황이라서요. 솔직히 미국이 상승한다라고 해도 오늘 밤에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지금 흐름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콜옵션이. 그래서 이런 모습만 봐도 이런 모습 때문에 제가 어떤 코스피는 급락 가능성이 열려 있다. 그나마 오늘 시장이 좀 반등했었으면 좀 몰랐는데, 오늘도 이렇게 콜옵션이 죽어버리고, 오늘도 중국 때문에 좀 시장이 밀려 내려오는 바람에 콜옵션들이 완전 모양들이 좀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시장은 지금 오히려 이제 급락 위험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하여튼 제 생각대로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일단 저의 생각대로 제가 원하는 대로는 일단은 잘 가고 있습니다. 일단 뭐 그렇게 진행 중이고요. 더군다나 이벤트를 앞두고, 어떤 큰 이벤트, FOMC라든가 뭐 그런 이벤트를 앞두고 비교적 시장의 변동성을 죽이면서 좀 차분하게 어떤 옵션들에서 매집의 모습이 보이고, 이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제가 원하는 그림대로 잘 진행 중이다, 한국은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풋옵션들 그래서 보시면 여기 하나 바닥, 여기 바닥 둘, 바닥 셋, 이 정도면은 어쨌든 제법 튼튼한 바닥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그 21선 부근에서 계속 어떤 매집 이런 것들 보이고 있고, 말씀드렸다시피 분봉상에서 어떤 이평선들이 이제 다 모여 있고요. 전부 마이너스 5% 내로 다 들어왔죠. 예, 이평선들 이 정도면 다 모은 거예요. 이제 기는 다 모아놨습니다. 이제 어떤 미국의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죠. 하여튼 뭐 요런 식으로 보고 있고요. 오늘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중국의 영향인지 어쩐지 계속 위쪽에서 일단 뭐 저항을 누적하고 있긴 한데요. 85 이거 깨야지 조금 안정적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아직 1480 깨야 되는데 아직 코스닥 150 현물 기준으로 1480을 붕괴시킨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얘도 보시면 그 저항을 좀 하나 만들어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어떤 이벤트를 앞두고 먼저 움직이는 거는 저는 바라지 않았는데, 이벤트 전에 어떤 힘을 모으는 듯한 이런 움직임들 굉장히 뭐 일단 좋아 보입니다. 숏을 보시는 분들께 나쁘지 않은 그림인 것 같고, 주도주들도 뭐 비리비리하고, 삼성전자 죽어가고 있고, 카카오 비리비리하고, 뭐 어쨌든 이런 모습들, 숏 보시는 분들 뭐 약간 기대를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오늘 살짝 쉬긴 쉬었는데 뭐 그렇다라고 해서 이 상승 추세가 뭐 꺾인 건 아니고 하여튼 잘 가고 있습니다. 좀 의아했던 건 그겁니다. 하여튼 지금 중국 위안화만 약세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요. 달러 인덱스하고 좀 이런 거 좀 이야기를 보면서 같이 하면 될 것 같은데, 자, 달러 인덱스는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음봉이 하나 내려와 갖고 이 조정이 조금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게 기간 조정이 될지 아니면 가격 조정이 될지까지는 아직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달러는 최근에 좀 많이 오른 게 피곤했는지 또 여기서 좀 조정 나오고 있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달러 조정 나오니까 일단 원화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또 올라왔네요. 하여튼 원화 오늘 낮의 모습을 보시면 이렇게 조금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 뭐 어쨌든 나쁘지 않은 조정이에요. 이렇게 중간중간 음봉 끼고 쉬어가는 거 이런 모습들 좋습니다. 예. 원달러 환율 약세, 원화 약세는 어쨌든 계속 잘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것만 봐도 뭐 주식 숏 잡아봐야 되겠죠. 예, 아무튼 이렇게 잘 진행이 되고 있고, 다만 요즘에 달러 강세가 좀 쉬어가려고 하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 근데 이제 중국 주식 시장은 이제 자체 악재로 막 빠지고 있으니까 중국 위안화는 이 와중에도 달러가 하락하는데도 계속 위안화는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런 모습들이 좀 특징적인 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달러는 아무튼 계속 조정 중이다. 조금 조정이 좀 길어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FOMC에서 뭐라고 하는지에 따라서 방향성이 또 좀 달라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뭐 FOMC 회의를 앞두고 제가 뭐 특별히 뭐 드릴 말씀은 없고, 미국장에 관련돼서도 뭐 지가 신고가 랠리 쓰고 있으니까 제가 뭐 딱히 뭐 드릴 말씀은 없고요. 하여튼 뭐 이런 모습입니다. 다른데 한번 체크 정도나 한번 하고 넘어갈까요? 다른 나라 증시들.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 어쨌든 그저 많이 처지고 있죠. 예, 일본 증시 힘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 중요한 뭐 넥라인까지는 아닌데 중요한 어떤 지지선에서 지지선 살짝 저점 낮추고 나서 기사회생 하고 있긴 한데, 근데 위에서 내려오는 저항들이 장난이 아니긴 할 거예요. 반등하고 있긴 한데 반등이 좀 비리비리하다는 거. 그리고 오늘 유럽장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얘도 좀 상방으로 좀 제한적인 모습. 일단 반등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진 반등이 여기서 끝났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죠? 이런 모습들 좀 보이고 있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뭐 특별히 제가 뭐 드릴 말씀은 없고, 그래서 지금 어쨌든 중요한 이벤트, 제가 거의 뭐 2주 3주 전부터 말씀드렸던 그런 이벤트가 이제 내일 밤에 이루어지니까 사실 뭐 그냥 일단 조용히 지켜볼 뿐입니다. 하여튼 현금 비중 관리들 잘 하시고요. 자신 있으시면 왕창 잡으시고요. 어쨌든 뭐 투자의 책임은 본인이 지시는 거니까 자신 있으신 분들은 듬뿍듬뿍 해보시고, 제가 뭐 자신이 없다 이런 건 아닌데 저는 어쨌든 계속 이게 한 번 정도라도 더 좀 뭔가 이 숏을 매집할 기회를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그래서 한번 그냥 뭐 좀 버텨보고 있어요. 버텨보고 있어요. 분명히 가긴 갈 건데 이놈이 얼마나 괴롭히다 갈지 잘 모르겠어 가지고, 하여튼 그래서 저는 일단 좀 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중화권 증시 급락이 하여튼 심상치 않은데요. 이게 찻잔 속의 태풍 안에서 끝날련지 아니면 이게 이제 전이가 될련지는 좀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전이가 되지 않고 있고. 여기 정도에서 마칠게요.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